여러분, 명품 브랜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함, 부성공. 아마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이면에 숨겨진 믿기 힘든 진실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만든 한 가문. 그들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손에 넣었지만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형제 간의 배신, 재정 파탄, 그리고 살인. 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암살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가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흥미로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21년 이탈리아 피렌체. 이 아름다운 도시의 작은 골목에 하나의 가죽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은 구초 구찌라는 이름의 평범한 장인이었죠. 하지만 그의 과거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젊은 시절 구초는 런던의 한 고급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했습니다. 매일 상류층 손님들의 여행 가방과 트렁크를 나르며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죠. 진정한 품질과 우아함이란 무엇인가를. 그들이 사용하는 가죽 제품의 정교함, 디테일에 대한 집착, 그리고 브랜드가 주는 신뢰감.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피렌체로 돌아온 구초는 자신만의 비전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최고급 가죽만을 사용했고 하나하나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가방과 지갑은 곧 이탈리아 귀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피렌체에 가면 구찌의 가방을 사야 한다는 말이 퍼져나갔습니다. 사업은 점점 번창했고 구초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도, 바스코, 그리고 로돌포.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도왔고 특히 장남 알도는 탁월한 사업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구찌가 단순한 가죽 공방이 아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1953년 알도는 대담한 결정을 내립니다. 뉴욕에 매장을 여는 것이었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과 미국 상류층이 구찌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브랜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 오드리 헵번 같은 스타들이 구찌 제품을 애용하면서 브랜드는 진정한 글로벌 명품의 반열에 올랐죠. 1960년대와 70년대, 구찌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매장이 생겼고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구찌 가문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죠. 하지만 바로 이 성공이 가문의 비극적인 운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때로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구찌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죠. 알도는 미국 시장을 장악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찌 제국의 진정한 설계자라고 생각했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원했습니다. 반면 동생 로돌포는 이탈리아 본사를 지키며 브랜드의 전통과 정체성을 중시했죠. 두 사람의 경영 철학은 점점 달라졌고 사소한 의견 차이는 점차 큰 갈등으로 번져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지분을 둘러싼 복잡한 구조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누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누가 어떤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지를 두고 끊임없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회의는 점점 전쟁터를 닮아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에서 불거졌습니다. 로돌포의 아들 마우리치오가 성장하면서 가문 내 권력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로돌포는 자신의 아들이 언젠가 구찌를 이끌 적임자라고 믿었지만 다른 가족들은 회의적이었죠. 1983년 로돌포가 세상을 떠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아들 마우리치오에게 모두 물려주었고 이로 인해 마우리치오는 하루아침에 구찌의 핵심 지분을 보유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그는 갑자기 엄청난 책임을 떠안게 된 거죠. 알도를 비롯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우리치오가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지분을 나눠 가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우리치오는 물러서지 않았죠.
오히려 그는 자신이 구찌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믿었고 회사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정 소송이 이어졌고 언론은 구찌 가문의 내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때 하나였던 가족은 이제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이면에 이토록 추악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1980년대 후반 마우리치오는 마침내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복잡한 협상과 거래 끝에 그는 구찌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회사를 완전히 장악했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마우리치오가 경영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브랜드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영 능력은 미흡했죠. 무리한 확장을 시도했고 비용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과도하게 열었고 마케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명품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경기 침체가 찾아왔고 명품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구찌도 예외가 아니었죠. 매출은 급락했고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습니다. 마우리치오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결국 1993년 마우리치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죠. 구찌 가문이 시작한 브랜드에서 가문의 마지막 주인이 손을 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레인의 한 투자 회사가 그의 지분을 인수했고 이로써 구찌는 더 이상 가족 경영 기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마우리치오 개인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군 브랜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분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우리치오가 떠난 후 구찌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은 톰 포드라는 젊은 디자이너를 영입했고 그는 구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구찌는 다시 한번 명품 업계의 정상에 올랐죠. 하지만 이 성공의 열매를 구찌 가문은 맛볼 수 없었습니다. 마우리치오는 밀라노의 한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구찌의 경영자가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억만장자였고 편안한 삶을 영위했죠. 하지만 그의 과거, 특히 결혼 생활은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거가 곧 그의 생명을 앗아갈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우리치오의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언급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전부인 파트리치아 레지아니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 배신, 그리고 광기의 여정이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1970년대 초 마우리치오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평범한 배경의 여성이었지만 아름다움과 야망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죠. 둘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1972년 결혼했습니다. 로돌포는 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마우리치오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딸을 낳았고 밀라노 상류층의 화려한 삶을 즐겼죠. 파트리치아는 구찌 가문의 며느리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명품, 파티, 여행.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우리치오는 회사 경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점점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파트리치아는 남편이 변했다고 느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죠. 그러던 1985년 마우리치오는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꾸리고 떠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출근한다고 나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파트리치아에게 이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혼 과정이었습니다. 법적 공방이 몇 년간 이어졌고 1994년 마침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상당한 위자료를 받았지만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구찌 가문의 일원으로 남고 싶었고 마우리치오와 함께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이혼 후 파트리치아의 정신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마우리치오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혔고 그가 새로운 여자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죠.
친구들은 그녀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끊임없이 마우리치오에 대해 이야기했고 복수에 대한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995년 파트리치아는 한 점술가를 통해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을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변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1995년 3월 27일 아침 밀라노의 한 거리. 마우리치오 구찌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찌의 경영자가 아니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죠. 건물 입구 계단을 올라가던 그 순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그를 향해 4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마우리치오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46세의 나이였죠. 암살자는 재빠르게 도망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찌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가 길거리에서 살해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범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우리치오에게는 사업 상적이 많았고 용의자는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2년 후인 1997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파트리치아 레지아니를 체포했습니다. 그녀가 청부 살인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것이죠. 재판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명품 브랜드, 막대한 부 그리고 살인이라는 요소가 결합된 이 사건은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파트리치아는 법정에서도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고 때로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 듯 보였죠. 1998년 파트리치아는 살인교사 혐의로 2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구찌의 블랙 위도우라고 불렀고 이 별명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18년을 보낸 후 2016년 가석방되었습니다. 출소 후 그녀는 여전히 밀라노에 살고 있으며 때때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의 하우스 오브 구찌는 레이디 가가가 파트리치아 역을, 아담 드라이버가 마우리치오 역을 맡아 큰 화제를 모았죠. 영화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오늘날 구찌는 캐링그룹 소유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여전히 최고의 명품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구찌 가문의 후손들은 더 이상 이 브랜드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과거의 영광과 비극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와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유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줍니다. 구찌 가문은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뢰, 사랑, 그리고 생명까지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